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그런데 내 돈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이런 상담 제가 매월 수십 건씩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신탁 부동산 사기 사례들, 그리고 이런 사기를 계약 전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 모르면 정말 당합니다. 첫 번째는 신탁회사나 은행의 허락 없이 임대한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집주인은 대출받으면서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걸 몰래 숨기고 문제 없으니까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당신 내 명의의 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라고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형사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들은 신탁회사나 은행의 허락 없이 집을 여러 명에게 임대해서 총 4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나중에 세입자들은 자신의 계약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경우 세입자들은 신탁회사의 임대 승낙을 받은 게 아니라면 거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주면 신탁 등기 말소해 줄게요 라고 하는 사기입니다. 이건 정말 정교하게 속입니다. 집주인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대출도 엄청나게 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만 주시면 그 보증금으로 제가 대출금 갚고 신탁 등기 없애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이 임대차 보호 최우선 순위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럴싸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58억 원의 대출이 잡혀져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여러 명에게 신탁 등기를 곧 말소해 주겠다 라며 속였고 임차인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은 뒤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대출금을 갚을 의지나 능력도 없었고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전세금 전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 경우라면 무조건 신탁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른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무조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공모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아예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면 신탁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그거 별 문제 없어요 라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나 문제될 만할 법률 쟁점 자체를 임차인에게 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신탁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승낙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면 세입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피고인인 공인중개사는 신탁된 빌라를 임대 중개하면서 이거 신탁된 건 맞지만 문제 안 됩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탁회사의 승낙도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세입자는 결국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회사에게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세 가지 사례 모두 실제 판결로 확인된 전형적인 신탁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세입자분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애매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탁 사건의 경우 내 사건이 단순 민사 사건인지 아니면 형사 사건인지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 보니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